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죠. 그 화학 반응할 때 열이 나오거나 또는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발열 반응은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얼마큼 나왔는지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건데 얼마큼 흡수했는지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쇠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그 쇠가 뭐 뜨겁다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만져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물 같은 데 집어넣어서 물이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측정해 보면 될 수 있겠죠. 흡열 반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은 그 화학 반응에 열 출입에 있어서 열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측정하는 장치, 그걸 열량계라고 보통 해요. 열 출입은 열량계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열량이 이거는 뭐죠? 또 칼로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거는 칼로리미터. 영어로는 캘로리미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량계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단열 용기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거기에 물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을 넣어서 이제 그거가 열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이제 그걸 측정을 하게 되고요. 반응 용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온도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여기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어주는 적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젓는다. 스터링이라 그러죠. 스터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게, 그다음에 단열 용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해서 여기에다가 화학 반응 물질을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뭐 예를 들면 이게 물 같은 게 되겠죠. 물이 얼마큼 열을 흡수하는지 그런 것들이 측정을 하게 되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열량은 어떨 때 열량이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렇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량은 많은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떨 때, 여기에 있는 이런 물 같은 게 이제 많을 경우가 열량을 똑같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용액이 많을수록 열량은 크게 되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기름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온도가 잘 안 올라가는 것들이다. 그랬을 때 똑같은 온도를 올렸더라도 잘 안 올라가는 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더 열량을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비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그거일수록 열량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변화는 델타 T로 표시를 하죠. 용액이 많을수록 용액의 질량. 그다음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거, 그거를 보통 비열이라고 표시합니다. 비열. 그래서 이게 바로 열량 Q. 또 이렇게 간단히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단위를 알아보면 이건 열량이 되겠죠. 열량. 이거는 비열.
이거는 질량, 이거는 온도 변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알죠? 질량의 단위는 그램으로 표시를 합니다. 온도 변화의 단위는 OC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열량의 단위는 열량은 에너지죠, 열 에너지. 그래서 줄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 비열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열의 단위는 예 나누기 예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열량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크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크다. 온도 변화에 기대한다. 용액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비열이라는 거죠. 비열이 클수록. 이 세 가지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책에서 실제 계산 예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책 195페이지에 보면 간이 열량계로다 온도를 측정하는 그 열량을 측정하는 거를 이제 계산 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액의 온도가 21도씨에서 몇 도로 바뀌었어요? 25도씨에서 31도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00g의 증류수를 넣었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 10g을 용해했어요. 자, 염화칼슘 10g을 용해해서 온도를 올렸죠. 물에 증류수 200g의 온도를 6도씨만큼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공식의 열량 Q는 자 우선 비열이 필요하자. 처음으로 비열이 필요한데 물의 비열은 주어집니다. 비열은 4.2 줄 퍼 그람 도씨입니다. 이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질량이 필요하죠. 질량은 200으로 하면 될까요? 여기? 아니죠. 염화칼슘의 온도도 올라갔죠. 그래서 얘하고 합친 양 200 플러스 10g 이게 질량이 되겠죠. 온도 변화는 얼마나 바뀌었어요? 31에서 25가 됐죠. 31 빼기 25 도씨. 이렇게 되면 그람 없어지고 도씨 없어지고 줄만 남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2 곱하기 210 곱하기 6도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5292 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열량을 계산을 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배웠는데 실제 이제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게 5292일이 맞는 답일까? 그렇지 않죠. 실험을 항상 실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어디에서 오차가 발생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험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오차가 발생이 됐을까요? 여기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단열입니다. 단열이 잘 됐나? 이 단열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이런 데를 단열재에다 이렇게 딱 막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단열을 위해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스티로폼 같은 거 쓰죠? 스티로폼은 원래 영어로는 스타이로폼이에요. 그래서 그 폴리스타이렌을 가지고 폼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스티로폼이 같은 걸로 이렇게 단열을 하는 이 오차가 좀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어떤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질량을 다뤘죠, 질량 달 때 정확하게 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질량 또는 이 뭐 부피 같은 거 측정할 때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온도계도 온도를 흡수했죠, 그죠? 그다음에 적게도 온도를 흡수했죠. 뭐 이런 열량계가 흡수한 열 이런 건 계산이 안 됐죠, 그죠? 열량계가 흡수한 열 같은 거는 우리가 계산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외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실험을 하면서 뭐 우리가 좀 쏟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 실험이라든가 실험 장치 보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 고려를 해줘서 더 좋은 실험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실험을 하면 항상 실험 오차 요인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실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음 실험할 때 또 반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열량 같은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물질들의 결합 에너지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화학 투나 이런 데 가면은 반응열 같은 거를 실제로 계산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측정값이고 계산값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면서 알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실험을 할 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폭발적 반응을 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거 이제 안전 사항의 고려 요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정리를 해보면 열량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그다음에 용액이 많을수록, 그다음에 비율이 클수록 커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 그리고 뭐 시험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주어주고 한 가지를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 반응열 부분은 옛날에는 좀 많이 나왔었는데 내용이 지금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열 반응이 무엇이고 흡열 반응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량 측정할 때 열량계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열량을 측정한다. 그래서 화학완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때 화학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막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부터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면 오히려 다른 과목들보다 더 쉽게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